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고 나서 본명사의 관용 표현들이 그것을 같이 또 정리를 해보고 희소식을 하나 가르쳐주면 내일은 쉬어. 오늘까지 하고 내일 하루도 뭐 쉬지 뭐. 그리고 뭐 설날 때 가서 아마 오늘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월요일이 되면 분사가 끝날 거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명사편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될 거야. 요거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쉬자 이거야. 알겠어? 뭐 열심히 달려왔다. 그지? 오늘이 며칠까지지? 오늘 며칠 수업이지? 19일? 18일, 19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한 10 며칠 남겠네.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고, 다음 주, 내일은 뭐 그냥, 그동안 밀린 거 복습이나 좀 하고, 자, 내일도 수업할까? 그냥 귀찮다, 하기가. 그래서, 일단 내일은 조금 복습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내일은 이제 쉬니까 월요일 날은 갑자기 뭐 하겠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시험 보겠지. 월요일 날 시험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동명사까지. 월요일 날 시험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험을 보면 우리는 뭐 공부 안 한다고 뭐 때리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차피 지 인생 망치는 걸로 되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더 좋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당근을 준다 이거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게 그거거든. 굳이 뭐 공부 못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때려서 시키는 것보다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이 편애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더라고. 그러니까 편애를 하게 되면 진짜 최고 좋은 성적을 가진 애들이 튀어나오게 돼. 공평한 선생님들은 별로고 그냥 편해. 왜냐면은 나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버리고 말지만 일단은 속에서는 얘는 어디 가야 되는데 얘는 뭘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얘는 안 되겠는데 이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너희 인생 챙기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챙기려고 했었을 때는 공부를 어차피 우리나라 인생은 이 3년에서 끝난다고 해. 고등학교 3년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좋은 대학 갔을 때 공부 잘하면 더 좋은 거고, 지방대 가서 아무리 공부 잘해봐봐 취직 안 돼. 그러니까 지방대에서 백날 1등 해봤자 별로 하는 건 없더라 이 말이지. 월급 120 정도 받고 구급 공무원 되고 그러면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플랜카드 붙잖아 딱 보면. 지방대한테 돌아다녀 봐봐.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사법고시 뭐 30 몇 명, 뭐 70 몇 명, 행정고시 20 몇 명 이런 것이 플랜카드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보다가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구급공무원 축 합격 이렇게 나왔는데 구급공무원이 뭐라고 그게 축 합격이야. 옛날 같은 경우는 고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급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레벨업을 위해서는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공부를 해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근데 단지 뭐 가르쳐주는 것은 똑같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가는 과정은 자기가 알아가는 과정으로 느끼면 될 것이고, 우리 뭐 재수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보면 이제 느끼게 될 거야. 뼈저리게 언제 느끼게 되냐면, 재수생들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5월달이야. 5월달. 왜 5월달에 안 좋냐면 5월달에 갑자기 내려와 친구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화창한 봄날에 중간고사가 끝났다 라고 내려와가지고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라고 하는데, 가서 만나주면은 처음부터 지긋대학 이야기만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될까? 마음속에서 굉장히 슬퍼져. 그리고 이게 뭐냐, 내 인생 뭐냐라고 시작했고, 또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 나 같은 그때부터 공부를 할 건데 애들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 인생에 뭐 비관에 빠져있고 막 그런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뭐 재수생도 그러겠지만 뭐 우리 고3 올라간 아이들이나 나머지 고등학생들도 이번 설날에도 그럴 거야. 친척들 중에서 조금 좋은 대학교 갔다 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속을 긁어놓기 시작할 거야. 속을 긁어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신 차리면 돼. 그때 나도 그러면 그런 데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러고 나서 무시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외가 쪽으로는 내가 학력이 제일 안 좋지만, 근데 이제 친가 쪽으로는 또 학력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쪽이 좀 똑똑해가지고 사촌 형들이 전부 다 똑똑했었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 친가 쪽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여동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전시 때 키우다가 주워다 키운 자식이어가지고 고모가 그러니까 3명의 고모를 할머니가 키워서 주워다가 키우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지. 그래서 전시 때 버려져 있던 고아들 3명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고모 2분은 이제 시집간 다음부터 연락을 끊어주고 또 잘해주면 또 연락을 끊는 사람도 있는가 보더라고. 근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연락했었는데 그 고모네 그 동생들이 그 고모네 그 식구들이 사촌 형이 있고 사촌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내 바로 위에 1년 선배 1년 후배야. 1년 선배 1년 후배인데 1년 후배는 걔는 또 나이는 나랑 같아. 나보다 근데 3달 늦게 태어났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해갖고 아직까지도 형님이라 불러 걔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태어났다는 거지. 죽여놨더니 그랬더니 얘가 이제 형님이라 부르더라고. 근데 그 형이 우리 사촌 형이 재수할 때 내가 고3이었어. 사촌 형이 재수를 하는데 내가 고3. 근데 사촌 형이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었지. 근데 같이 고3이고 나는 그 사촌 형 재수인데 모의고사 성적표가 같이 나오지. 같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내가 이기니까 이 형이 쪽팔려가지고 가족 행사에 참석을 못한 거야. 가족 행사 자체에.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을 같이 갔지, 같은 년도에. 난이 안 돼갖고 그 형은 외대 갔거든? 외대 영어과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외대를 들어가니까 또 집에 못 오는 거야.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그 친척들 그 모임에. 근데 그 동생 놈은 아예 공부를 안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고 다녀가지고 사회에 정의를 찾겠다 라고 해가지고 꽹과리 치고 다니고 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족대를 갔지. 족대. 전라도 가면 족대라고 불러요, 조선대를. 그래서 이제 조선대를 가서 이제 거기서 조선대가 이제 어떤 학교지? 콘크리트 회사에서 만든 학교야. 그래서 학교를 갔다 보면 굉장히 크게 건물이 있는데 다 콘크리트야. 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들인데 민주화 운동 시기 때야 뭐 훌륭한 대학인지 몰라도 그 대학은 뭐 굉장히 낮은 대학 중에 하나야. 근데 거기서 높은 대학은 있지. 조대, 치대, 조대, 의대. 굉장히 높고 그 외에는 다 이제 낮은 대학들인데 거기를 갔는데 이 새끼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속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대, 제가. 무슨 공부할래? 그랬더니 수의학과를 간대.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한 거야. 군대 갔다 와서. 말렸거든? 하지 말라고. 너는 안 될 것 같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왔는데 그냥 이제 24살에 공부를 시작한 거지, 다시.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됐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뭐 군대 갔다 오면 병신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아예 안 돼. 남자애들은 나중에 군대 갔다 와봐. 내가 군대 갔다 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다시 재부팅이 돼갖고 와가지고, 애들이 멍해, 그냥.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막 공부한다? 뭐 정신으로다가 군인 정신으로 공부하는데 안 돼, 멍청해갖고. 그냥 멍청해서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고, 결국은. 근데 걔가 그때 공부하는 법을 배운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만에 합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촌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굉장히 무시했지. 근데 지금은 얘가 제일 잘 살아. 왜냐면 토목직 공무원이어가지고 얘가 땅을 많이 사놨어. 그러니까 이제 비리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쪽으로 뭐가 생긴다는 걸 다 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막 땅을 사갖고 몇 배씩 막 튀겨 먹고 해가지고 지금은 면접 때 보면은 이러고 다녀. 탁 뒤에 춤추고. 그리고 딱 옛날에는 나보면 90도를 사는데 요즘에는 고개만 끄덕하더라고. 왔어? 요도 사라졌어. 요도 사라지고 왔어? 이게 단데 아 이런 사회가 또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역전도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고등학교 때 삶이 평생을 좀 좌우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인즉슨 아마 내일 보자마자 뭐 뻔하겠네. 안 봐도 뻔한데 내일 수업을 안 하면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겠지. 예. 보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보면은 공부하는 애들이 극히 적거든. 예, 왜냐면 수업 끝나면 다 집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속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년에 다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일단은 자기 삶이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뭐 어떻게 너가 안 한다는 얘기를 대다가 갇히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주라는 것은 그것은 그 일종의 사기지, 사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잘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와서 복습은 해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내내 복습한 사람들은 월요일날 시험 면제를 시켜줄 테니까 예? 그래서 시험 안 봐도 돼. 그냥 시험지에 해답지까지 같이 줄게.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해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예.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 이틀 다 안 보였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보기 시킬 거야. 앞에서. 이렇게 쓰고 다 쓰라고 답 쓰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의미상의 차이. 어제 공부했었지? 투부정사는 일시적, 그 다음에 미래적 의미, 동명사는 과거적, 그 다음에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가보면 when things are tough, 상황이 안 좋을 때라는 뜻이지.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상황이 터프할 때, 이 말입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remember, 기억하세요. 다음에 투부정사야.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진정을 유지하고 rational, 이성적인 것을 유지해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앞에도 when things are tough, 상황이 안 좋게 되었을 때는 원래는 뭘로 써야 되냐면 미래형으로 써야 돼. 미래형을 쓰지 않고 뭘로 써놓고 있어? 현재형으로 써놓고 있는 이유는 접주동 컴마지. 얘가 뭐란 이야기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뭘 써놓고 있다? 현재 시를 써놓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28번 문장. 나는 기억합니다. 다음에 ing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했었던 것을. 나는 많은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From my grandfather. 누구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지혜스러웠던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have an aim in life. 그러면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목표를 가지세요. 삶에서. then 그리고 don't forget. 절대 까먹지 마세요.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뭐뭐 했었던 것을이 아니라 뭐뭐 해야 할 것을. 뭐 해야 할 것을? pull the trigger. trigger는 뭐야?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원래 트리거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방아쇠라는 뜻이야. 방아쇠. 총에 있는 방아쇠. 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것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유발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시 명사인데 여기서 명사를 갖다가 방아쇠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잡아당길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고.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ing니까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This music, 이 음악을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 음악을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네. 89년도, 선생님 89년도에 88년인가? 88년인가 89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9년이다. 89년, 90년, 91년, 89년. 89년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방송국에서 노래를 틀어줬는데 그 노래를 그때부터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야, 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대. 고1의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 혼자 집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얼마나 외롭겠냐? 그 어린 나이에. 나이가 뭐 몇 살이었겠어? 원래 고1이면 몇 살이지? 열 몇 살? 나 15살 때였어, 그냥. 6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1 때 내가 15살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을 때가 그 18살이었어. 18살? 보통 19살에 들어간, 20살에 들어나? 대학을? 친구들보다 2년이 내가 더 어려. 그래서 혼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탁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송부에서 틀어준 노래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노래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게 지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이문세가 불렀던 소녀란 노래야, 소녀. 그 노래 아니야? 그래서 소녀란 노래를 그때 듣고는, 와, 이문세가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문세 전집을 다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있었지. 그때 한참 동안 빠져있었는데, 근데 그 요즘에 1988이가 보다가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문세 목소리가 아니어서 죽여보고 싶더라고. 뭐 담배 졸라 핑크 껴본 것 같아 노래가. 그래가지고 걸쭉걸쭉 해가지고 이 새끼 폐암인데? 자, we regret.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이것은 유감스러워하다. 우리는 말하게 되어져서 유감스러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말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무슨 뜻이다? 유감스러워하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야. 134번 don't regret 다음에 ing가 나왔어. regret 다음에 ing가 나왔으면 이때 regret 무슨 뜻이다? 후회하다 라는 뜻이야. 후회하지 마. making a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을 후회하지 말도록 하여라. learn from it.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move on.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don't look back.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3번 정도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왔었을 때 그걸 안 잡았다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 후회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차이는 끝냈고 동명사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우리 명인영어 책에 나와 있는 뭐가 나온다 했었어? 이것은 관용적 요법이 나온다 했었어. 외우는 데 있어서 좀 힘들긴 했었을 거야.
자, 몇 페이지 나와 있지? (130페이지부터) 가보자. 130페이지 1번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온 다음에 ing로 써져 있으니 당연히 온이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것이야? ing가 나오는 것이고, 요걸 갖다가 어쨌든지 동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전의 과정이 주어 동사 몇 개란 이야기야? 2개란 이야기야. 주어 동사가 2개인 걸로 고친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고치면 되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로 고친다면 as soon as 주어 동사가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또 누가 있냐면 in 다음에 ing도 있어. in 다음에 ing를 비교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된다라는 얘기야. 뭔말 할 때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이야기지. 두 개 정리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go on 역시 전치사니까 ing, keep on 역시 on이 전치사니까 ing, 뜻 자체의 의미는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해석할 때만 조심하면 돼. 문법 시험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해석할 때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be busy 다음에 ing는 문법 시험에 잘 튀어나와. 원래 요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상인데, be busy 비동사 나오고 뭔마 하느라 바쁘다 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어. in이 나온 경우가 있고 with가 나온 경우가 있어. 자, in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ing가 튀어나오고, with 다음에는 일반 명사가 튀어나와. 자, 요것도 지키고 있어야 돼. 나 숙제하느라 바빠 했었을 때 I'm busy doing homework라고 써도 되고, I'm busy with homework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즉 with를 쓰면 뒤에는 일반 명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in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경우에 in은 흔히 뭐 하더라? 생략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생략하더라. 요것을 옛날에 설명해 줬을 거야. 왜 그런지 나도 굉장히 궁금해서 선생님도 영어 공부할 때는 외우려고 한 건 거의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요것이 해결이 안 됐었어. 계속 해결이 안 돼. 왜 in 다음에 ing를 나올 때 in을 생략하지? 예를 들면 spend, 시간, 돈, in 다음에 ing 했을 때 in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have a difficulty in ing에서 in 빼고 그냥 ing도 써버리고, 전치사 in 다음에 ing가 나온 경우에 왜 생략하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다행히 내가 순천에서 처음 학원을 개원했었을 때 우리 학원에 중간에 영어 논술을 같이 선생으로다가 원어민 선생님을 뽑은 적이 있었어. 영어 논술. 왜냐면 뭐 민사 관련된 영어 논술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민사고나 외고는 영어 논술을 봤었거든. 그래서 영어 논술 첨삭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사람을 찾았어. 걔가 진짜 영문과 출신인데, 영문과 출신이고 소설가였어. 캐나다 출신에. 근데 이 뚱뚱해. 여자가 몸무게 한 150kg?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굉장히 뚱뚱한 여자였는데,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in 나온 다음에 ing가 나오면 발음상의 충돌 때문에 생략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in 다음에 ing는 무조건 in을 뭐 하는 경우가 많더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런다고? 발음상의 충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그냥 가르쳐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보면 받고, 4번에 보면 worse 다음에 ing. 이건 별표 10개 참아. 이거 외워야 돼. 자,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걸 갖다가 몇 가지로든지 표현이 가능해.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 가보자. 주어가 this book이니까 this book 다음에 is를 쓴 다음에 worth를 쓸 수도 있고, this book is 다음에 worthy를 쓰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일단 worth라고 하는 형용사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like하고 똑같아. 형용사 like가 뭐뭐과 같은이라는 말로 쓰였을 때 품사는 형용사지만 뭐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전치사 같은 용법으로 쓰인다. worth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같이 쓰이는 형용사야. 따라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ing가 바로 튀어나와 있어야 돼.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니까. 따라서 this book is worth 다음에 어떻게 쓰는 게 좋아? reading, ing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this book is worthy of. worthy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라 뜻은 똑같아. worth랑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뜻은 똑같은데 이때 worthy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 목적어로. 그래서 목적어로 명사를 쓰기 위해서 전치사를 써놓고 나서 ing를 쓰는 것이야. 그래서 this book is worthy of reading 이렇게 쓰는 것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짜조를 쓸 수 있어.
it is worth while 이라고 하는 가짜조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 동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잘 봐봐. it을 가짜조로 보고 뒤에 진짜조로 to read this book 이렇게 진짜조로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it을 갖다가 상황조로 보고, 그러니까 가주어하고 이건 이제 뭐 영문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도 가주어만 있는 줄 알았거든. 가짜 주어만. 근데 가짜 주어가 아니라 진짜 영문학과를 다니게 되면은 상황주어라는 걸 배워. 상황주어. 가주어하고 비슷한데 굳이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 아닌 상황주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우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얘는 이제 상황주어인데, it is 다음에 worth 가치가 있는데,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접속사로 보고 주어를 빼버린 거야. 일반인 주어를 빼버리면 우리가 뭐 할 때 reading this book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while을 집어넣고 뒤에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물론 차이는 있어. 얘는 가주어 진주어고 얘는 while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는 것이고 분사가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 분사 분사구문으로 써놓은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더라 이 말이야. 자, 선생님이 글씨 쓸 때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이가 지금 좀 떨어져 있지? 그러면 또 뭐가 하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면, 가짜 주어가 이시고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였을 때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가 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어를 주로 빼가지고 this book is worth while to read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총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5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뭐 외워놓고 있어야지 좋아해. 그래서 이 5가지 표현은 전부 다 외워버리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 this book is worth 다음에 ing. worthy는 얘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of 쓰고 ing. it is worthwhile 다음에 it을 가짜조로 보면 진짜조는 투부정사. it is worthwhile에서 접속사로 본 상태에서 주어를 뺐기 때문에 분사구문. 그 다음에 가주어의 진주어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가지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5번째 5번. 요것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구문이야. 이게 아까 소민한테 잠깐 얘기해 줬었는데, 내가 뭐 연대 영문과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한 3주 다녔을 거야. 3주 정도 다니고 자퇴서를 쓰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 다녔을 때 하도 궁금했던 거 몇 가지는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참재래.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 극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 가짜조가 있으면 진짜조로 뭐가 나온다 했었지?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 대절이나 의문사절과 같은 명사절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보면 대부분 이래. 가짜주어가 있을 때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의문사절을 진짜조로 쓰는 경우, 내지는 동명사나 대절을 쓰는 경우, 이렇게 둘씩은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대절은 거의 다 되더라고. 가짜조 있을 때 진짜조 대절이. 왜냐면 어쨌든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장애 과정이 주어 동사가 몇 개라는 이야기니까, 2개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절이 나오는 건 상관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 가짜조가 나왔는데 진짜조로 to를 쓰고 어떤 경우에 진짜조로 동명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일정 부분에 통계가 있어. 근데 이 말을 물어봤더니 90% 이상은 다 이게 맞는 것 같아. 90% 이상은. 선생님이 처음 연구가 했었을 때 교수님들이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게 2가지 질문이었었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뭐였었냐면 발음하고 액센트하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내가 질문할 때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 나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좋아해. 제 생각은 이런데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올바른 질문 아니야? 그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좋은데, 내가 봤더니 거의 이렇더라고. 액센트하고, 그러니까 너 발음이 지금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액센트가 잘못된 거야. 액센트하고 프로넌세이션하고 발음하고의 상관관계 이걸 봤더니, 그냥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사전으로 공부를 해야 돼. 사전을 많이 보면 이거 다 알게 돼 있어. 그리고 가장 좋은 문법책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전이든지 제일 뒷장 봐봐. 그러면 한 100페이지 정도로 문법이 설명되어 있어. 그 설명이 가장 좋아. 나도 이제 옛날에 그 책을 자주 봤었는데, 심심하면 그거 뒤에 뒤져보고 막 했었는데, 근데 봤더니 이거 내가 발견한 방법 중에 하나야. 어쨌든 액센트는 모음에만 가니까 A, E, I, O, U
여기에만 액센트가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액센트가 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지 발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A가 에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A 발음이 나. 얘들한테 액센트가 가면. E는 그냥 에 발음이 나. 그 다음에 I는 이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I 발음이 나고, O는 오 발음이 나거나 아 발음이 나. 우는 우 발음이 나. 액센트가 왔었을 때는. 근데 전부 다 액센트가 안 오면은 어 발음이 나버려. 그래서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런 법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기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러니까 늘 이제 발음할 때 액센트까지 지켜서 발음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거야. 저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 저렇게 돼 있고. 이건 지금 우리가 액센트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봐봐. 여기서는 어떤 발견을 했던 거냐면, 이디스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로 나온 경우가 있고, 명사가 보어로 나온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이디스 다음에 보어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다 뒤져본 결과 형용사가 보어인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사가 보어로 나온 경우에는 명사로만 쓰이는 동명사가 진짜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내가 봤던 것은 90% 이상 이런데, 이 말을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는 95% 이상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가짜조가 잇,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 게 누구라고?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진짜조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짜조가 잇, 그 다음에 is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보어로 나온 경우에는 명사로만 쓰이는 동명사가 진짜조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그럼 적용해보자. It is no use야. 자, no가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그럼 use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그럼 여기서는 it is 다음에 뭐가 보어로 나온 거지? 명사가 보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ing. 동명사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 is of no use지. 이것은 명사 앞에 전치사 뭐가 튀어나온 거야? of가 튀어나온 거야. of 플러스 명사는 합해져가지고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명사 앞에 of가 붙어있으면 합해갖고 뭐가 된다고? 형용사. 이건 뭐가 보어로 나온 거다? 형용사가 보어로 나온 거다. 그래서 뒤에다 투부정사를 쓴다. 이러면은 외울 필요는 없지. 그래서 it is no use. use 대신에 굿을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뜻이야. 소용, 쓸모. it is no use ing. ing 해봤자 소용없다.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해봤자 소용없다. 전부 다 똑같은 뜻인데 ing냐 투부정사냐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확히 저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쉽게 문장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6번 there is no ing도 마찬가지지. there가 지금 유도 부사야. is가 나왔어. no가 나왔잖아. no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만 가지고 있는 동명사 ing를 쓰는 게 맞고, 요거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지?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인데, it is impossible 다음에는 it이 가짜 주어, 그 다음에 impossible 형용사 보어. 그래서 뭘 쓰는 게 맞다?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근데 there is no ing가 나와 있으면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 조심해야 돼. there is no ing, ing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ing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cannot help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조동사편에서 배웠지. cannot help 다음에 ing를 쓰는 이유는 왜 ing를 쓴다고? 이때 help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avoid의 뜻이기 때문에 ing를 쓰는 것이고, cannot 다음에 but이 나왔어. 그대는 뭘 쓰는 것이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annot 다음에 help but. 지금 그것이 그 내용이야. 가로 쓰고 나와 있는 게. cannot help but 다음에도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다음에도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고, 또 동의어 쓰기 귀찮다. 뭐가 있다고? have no choice but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다음에도 뭐가 나오고? 투부정사. 이것은 조동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8번 내용을 보면 it goes, 통합니다 라는 뜻이야. 앞으로 it goes 그러면 그게 갑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통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 it goes, 통합니다. 뭐 없이 통해? it goes without saying. with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ing.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서도 that 이하의 사실은 통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통합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that 이하의 사실은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비할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 동요를 보면 it is needless가 나오잖아. needless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가짜 주어 it, needless 형용사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feel like ing네. feel like. 다음에는 like가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것이고, ing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eel inclined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얘가 feel이 동사, 그 다음에 inclined가 뭐고, 보어, 뭔 보어? pp 형태 형용사 보어. 근데 incline는 경향이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미래사실,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feel like에서 like는 형용사처럼,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feel inclined 뒤에는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뜻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고 싶다. 이번에 수능 특강 쪽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수거가 떼가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수거가 어려운 수거들이. 그러니까 수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수거를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아. 응? 수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 조합하면 그 뜻이 돼. 이것도 해석해봐. 투부정사 하려고 하는 경향을 느꼈습니다. 그럼 투부정사 하고 싶습니다. ing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ng 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뜻을 그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히 다 해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make a point of,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나왔지. make a point of가 전치사니까 ing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포인트는 핵심이라는 뜻이야. ing 하는 것을 핵심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ing 하는 것을 핵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건 해야 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다. 자, 똑같은 표현으로 be in the habit 이라는 표현이 있지. be in the habit of를 쓰면 그 뒤에도 ing. ing 하는 습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ing 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또 동의어로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쓰는 구문도 있지. make it a rul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뭐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같은 포인트가 나오는데 또 뭐가 나와? be on the point of ing가 나와. 이것은 이제 포인트의 의미가 달라요. be on the point of ing. 앞으로 이걸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수능에서 이거 겁나게 많이 나오구나 이걸 알게 될 거야. 독해하다가. 수능 지문 중에 이런 것들이 떼가지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쉽고 모르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be on the point of ing에서는 이때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지점이라는 뜻이야. 지점. 아까 여기서 무슨 뜻이고? 핵심 이런 뜻이고. 그래서 ing 하려고 하는 지점 위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나는 죽으려고 하는 지점 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는 뜻이야. 그지? 나는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 위에 있습니다. 막 출발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표현은 포인트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지점을 나타내는데, 그냥 지점이 아니라 모서리 지점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다 동의어야. 그러니까 한쪽 모서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엣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우리가 탁구할 때 엣지라는 표현 쓰잖아. 한쪽 모서리를 받았을 때. 또는 birds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혹은 blink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이것이 전부 다 모서리, 끄트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beyond the point of ing, beyond the birds of ing, beyond the edge of ing, beyond the brink of ing. 다 마찬가지 표현이고, 동의어로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에 뭐가 있지? be about 투부정사. 이게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된다는 이야기야. 같이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도 뭐냐면 요것도 문장으로 외워. 문장으로 한번 쌤하고 만들어보자.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는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갖다가 영작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는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먼저 주어가 그기 때문에 he, 그는 is입니다. above, 위에 있습니다. telling a lie,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면은 그는 그렇게 거짓말 정도로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거짓말할 정도로 낮은 사람은 아니다. 그 위에 있다. 위에서 논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어버브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버브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 이 말이야. 혹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무슨 뜻이야? 그는 거짓말할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멉니다. 라는 뜻이야. 그는 거짓말할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럼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뜻이라고. 여기서 from이 전치사니까 당연히 누가 나온 것이고 ing, 힌트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He is the last man. 그 다음에 to tell a lie. 이것도 분명히 선생님이 천인문 공부하면서 이야기해 줬을 거야. 명사가 앞에서 강한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동시에 수식하는 건 누구의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용법이다 라는 이야기야. 직역하면 그는 최후의 인간인데 거짓말할 최후의 인간입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거짓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안 한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he knows better than to tell a lie. 이렇게 쓰면 직역하면 know better than 다음에 투부정사가 관용어구지. 그러면 직역하면 그는 거짓말할 것보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면은 거짓말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know better than 다음에 투부정사. 얘는 수능에도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 know better than 다음에 투부정사가 맞습니까? ing가 맞습니까? 이거 뭐 외워야지. know better than 투부정사. 뭔마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라는 뜻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he never tells a lie. 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5가지 표현이라고. 시험 본다면 왜 이렇게 시험 보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시험 보진 않는다고. 그는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5개 문장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누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말하자고 배우는 거 아니야? 응? 말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not without. 이것은 별 볼 거 없어. 그냥 그 해석해보면, 해석해볼까? He never speaks without smiling. 직역해봐. 그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웃지 않고서는. 부정이 합해지면 뭐가 되지? 이중부정. 그러면 강한 긍정. 그는 말할 때마다 웃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된다고. 근데 어쨌든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smiling, ing를 뭘로 고칠 수 있어? 적주동으로 고칠 수 있어. 근데 자, 봐봐. 여기서 he never speaks without smiling. 이렇게 써놨으면 일단은 자, 앞에가 부정이니까 합해져가지고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겠지. 그는 말할 때마다 웃습니다 라는 뜻일 거야. 그리고 직역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웃지 않고서는. 이 말이면은 말할 때마다 웃습니다 라는 뜻일 건데, 여기가 지금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뒤에 동명사의 존재를 보는 순간 아, 이 전의 과정은 주어 동사 몇 개였겠다? 2개였겠다 라는 이야기라고. 근데 접속사 중에서 이렇게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처럼 접속사 중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어. 무조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앞에 뭐가 나왔을 때, 부정어구가 나왔을 때 같이 합해져 가지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다고. 걔가 누구냐면 but이야, but. 그래서 he never speaks but he smiles. 이렇게 쓰면 동의어가 돼. 왜냐면 앞에 never라고 하는 부정어구와 뒤에 but이 나와 있으면 but 자체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but 뒤에서 다시 doesn't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는데 안 돼.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not이 다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건 문법 문제로 잘 튀어나와. 앞에 부정어구가 있고 뒤에 but이 나왔을 때 다시 주동사가 나오면 그때 but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ut 뒷자리에는 not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야. 알아먹었지? 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14번에 with a view to ing는 이때 to가 뭔 to라고?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있었고,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역시 전치사 to. 그 다음에 how about ing, about 전치사니까 ing를 썼겠지. how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what을 써도 되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인데, 뭐뭐 하는 게 어때도 한번 다 써보자. 사실 이건 중학교 시험 문제인데 청유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청유문. 뭐 할까? 내지는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의 표현들. Why don't you? 내지는 why don't we를 쓴 다음에 그 뒤에가 중요해. 사실 동사 원형이야.
중요한 건 여기라고. Why don't you? 내지는 Why don't we? 다음에는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동사 원형 쓰는 게 누가 있냐면 Why not이 있어. Why not?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왜 안 돼? 하는 것은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야. Why not 뒤에도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할래? 라는 이야기지. What do you say to? 다음에 이때 to가 전치사니까 ing. What do you say to going out?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이면은 밖에 나가는 게 어때?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때도 to가 전치사니까 ing. 그 다음에 what about? 내지는 what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고? how를 써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what about, how about 다음에 ing. ing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고. 아니면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 라고 했었을 때 shall이 또 뭐니까? shall이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let's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것 다음에 동사 원형. 요것이 전부 다 청유문,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청유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건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고?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17번은 낭비동사 이야기지. spend가 시간이나 돈을 목적으로 취하고 낭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동사가 영어에 spend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spend를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뭘 쓰거나 waste를 쓰거나 쓴 다음에 목적으로 뭐가 나와? 시간이나 돈이 목적으로 튀어나와. 그 다음에 in 쓰고 ing를 쓰거나 전치사 on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쓰는 것이야? 일반 명사를 쓰는 것이야. 이때 in 쓰고 ing 때는 in은 뭐 한다? 생략시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18번도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have difficulty, have trouble, have a hard time. hard time 앞에 관사 어를 써야 되고 have a hard time 다음에 ing. keep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은 맞다는 뜻인데 keep은 사실은 세 가지가 가능하지. 5형식일 5형식일 때 두 가지, 3형식일 때 한 가지. keep 목적어 ing, keep 목적어 pp 둘 다 가능해. 이거 무슨 뜻이지? 목적어가 잘 봐 여기를. keep 목적어 ing는 목적어가 계속 ing 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5형식으로 keep 목적어 ing. keep 목적어 pp는 목적어가 계속 당하도록 하다 라는 뜻이야. 자, 나한테 연락해줘. 영어로 어떻게 써? Please keep me informed 이렇게 쓰는 거야. Please keep me informed.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나한테 계속 연락해줘 라는 뜻이라고. 왜? 여기서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정보를 당하는 거야? 정보를 계속 받는 거지. 너 나한테 연락 좀 해줘 했을 때 어떻게 쓴다고? Please keep me informed. 내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그래서 PP형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근데 keep 목적어 ing, keep 목적어 pp도 가능한데 의미가 다르다고. keep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ing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부분이지. 목적어 from ing는 얘가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못하게 하다. prohibit 하고 동의가 된다 이 말이지. 금지하는데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항상 keep 목적어 from ing만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는 keep은 안 쓰더라고. 전부 다 prohibit, inhibit 이런 식의 표현들만 계속 등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이것은 누구하고 비교를 했었냐면 be used to 다음에 ing는 일단 이것도 조동사에서 배웠었지.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경우에는 얘가 to 부동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어지고 의미 자체는 사용되다. 근데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 주어로 나온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온 경우에는 이때 to가 뭔 to이기 때문에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 했었고, 익숙한 건 사람이지 사물은 익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쓴다 라고 했었어. 근데 이때 to가 전치사 to, 익숙하다라는 뜻일 때 동의어는 used 대신에 accustomed를 쓰면 되고, 또는 어떤 단어가 지어졌지? want라는 단어가 지어졌지. want라는 단어가 있어. will not의 줄임말인 want가 아니라 apostrophe 빼고 wa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로는 익숙한,
동사로는 익숙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want라고 나오기도 하고 wanted라고 나오기도 해. 전부 다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ing에서는 mind가 무슨 뜻이니까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 동명사를 쓴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몇 가지 전부 이해했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법적인 용어로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뭘로 많이 나온다? 이것들은 독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제대로 달달달 외워버려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달달달 외운다. 달달달. 자, 그래서 동명사 편이 끝났어. 이제 동명사 더 이상 없어. 몇 가지 갖고 동명사 끝.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에서 공부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공부를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 오늘 뭐까지 끝나면? 분사까지 끝나면 영어 문법이 70~80% 끝난 거라고. 지금 준동사편 공부하는데 첫 번째 뭐 공부했고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공부를 했는데 둘이가 다 준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동사가 아니면서 동시에 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동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시제가 있다, 태가 있다, not을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데 not의 위치는 무조건 앞이다. 이런 이야기다. 근데 그걸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투부정사 편에서 준동사의 성질을 물어본다고 했었고 동명사 편에서는 뭘 물어본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명사가 나온다. 이게 동명사 출제 포인트라고. 두 번째, 자,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무슨 차이? 의미상의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사에서 실어 나온다면 무슨 구문? 관용 구문. 이렇게 세 가지만 동명사에서는 출제 포인트로 등장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동사의 마지막 분사야, 분사. 근데 분사는 얘네들하고 카테고리가 좀 달라. 왜냐면 분사는 얘네들하고 카테고리가 다른 게 논리적인 과정이 달라. 즉 동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쓰인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배웠던 준동사 중에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고 수능에서는 분사편이 안 나온 적이 94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수능 문법편에서 분사가 시험에는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두 가지지. 첫 번째 수의 일치, 두 번째 분사. 그러면 수능 시험은 그러면은 오지선다의 문법 문제가 아니라 삼지라고. 삼지선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건 뭐 있지? 대시냐, 와시냐. 또 동사의 종류에서 배웠던 형용사냐, 부사냐. 이 네 가지는 100% 나와. 이것 말고는 수능 문제는 다 맞춰 사실.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하게 되면 이런 이론 설명 안 해주고 수능 문제만 가져다가 한 280개 풀고 뭐 300 몇 개 풀고 막 이렇게 그냥 문제만 푸는데 그거 보면 다 똑같아요. 문제 풀 때 보면. 이 네 가지가 100%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나올 게 없다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가정법 튀어나오고. 그럼 5개 다 알아야지 맞춰? 아니지. 4개만 정확히 하면 당연히 맞추겠지. 그러니까 수능은 간단하다고. 간단해. 근데 분사라고 하는 것이 문법의 출제 문제 포인트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첫 번째 분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뭐하고 뭐가 있지?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어. 그래서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이게 출제 포인트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분사를 덩어리로 묶어놓으면 뭐가 나오게 돼? 분사 구문이 이야기가 나오게 돼. 이렇게 두 가지가 분사편의 출제 포인트다. 라는 이야기야. 분사는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두 번째는 분사 구문. 요것만 실어 나온다고. 자, 봐봐. 먼저 현재 분사가 맞냐, 과거 분사가 맞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거의 없고 대학생도 거의 없어.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대로 하자면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수동.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떤 병신들이 나 그렇게 가르친 사람 본 적이 있었거든. 자동사는 PP가 없대. 이런 병신이 어디 있어. 자동사가 왜 PP가 없어? 자동사 PP 있어. 무슨 의미로? 완료의 의미로. 아니 자동사가 왜 PP가 없어? 있지. 자동사가 수동이 없으니까 PP가 안 된대. 그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자동사의 PP는 무슨 의미라고? 완료의 의미라고. 완료의 의미. 그래서 수동이 아니고 완료의 의미라고. 알겠어? 응. 그러면 자동사는 PP가 없다 라는 사람한테는 요거 갖다 물어보면 돼.
The fallen leaves. 이건 왜 이렇게 쓰죠? 라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fa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잖아. 떨어지다. 근데 이거 pp가 있잖아. 왜 있어? 이게 무슨 뜻인데? 이미 떨어져 버린 낙엽, 떨어져 버린 잎. 이게 뭐야? 이게 낙엽이야, 낙엽. 낙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자동사는 pp 형태일 때 뭘 쓴다고? 이것은 완료의 의미로 쓴다. 라는 이야기야. 혹시 이런 문장 봤어? 뭐냐면 The girl won red dress is my sister. 이런 문장이 있거든? 얘가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이게? 원 다음에 요건 맞는데 요건 빠졌다. One in red dress. 아이고, red dress 이렇게 써야지 맞지? The girl one in red dress is my sister 라고 써있는 거거든. 이게 pp가 맞다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소녀가 지가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거지 입힘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 아니야, 이것은 pp인데 자동사 pp이기 때문에 완료의 의미야. 빨간색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는, 즉 빨간색 드레스를 입어버린 그 소녀가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입고 있는 소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사의 pp는 뭐라고? 완료. 자동사의 ing는 뭐? 진행. 그러니까 자동사는 pp가 없다라고 하는 무식한 말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자,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진행이나 완료의 차이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진행이 맞아요, 완료가 맞아요 이런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동사의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수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동의 의미에서 pp를 쓰는 게 아니라 완료의 의미에서 pp를 쓰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이냐 완료냐의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 두 문제야. 아까 얘기했던 fallen leaves하고 낙엽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 잎이 아니라 이미 떨어져 버린 잎이기 때문에 낙엽은 fallen leaves라고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것은 The drowned man will catch at a straw. 요것이 토익에 나왔던 문장이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인데 토익에서는 a drowning man이 맞냐, drowned man이 맞냐 이걸 물어봤어. 그럼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drowned man이라고 해가지고 맞냐 틀려가 나왔는데 당연히 drowned man 틀려. 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a drowned man 그러면 이미 익사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죽었는데 뭔 지푸라기 잡아? 그때부터는 귀신 이야기가 되지. 말이 안 돼. 죽어가고 있는 중인 사람이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drowning 이라고 써야지 맞다는 이야기야. 이런 것만 진행이냐 완료냐가 시험에 나왔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문제라고. 알겠지? 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현재분사가 맞냐 과거분사가 맞냐? 그럼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푼지 이제 설명해 줄게. 어쨌든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야. 그럼 얘는 누굴 꾸며줘?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형용사니까. 그럼 분사로 고쳐지는 그 동사가, 즉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 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얘가 형용사다 보니까 무슨 용법이 있고 무슨 용법이 있고 한전적 용법이 있고 서술 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한전적 용법일 경우에는 명사 앞자리에 오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분사가 다른 말을 갖고 길어져 버리면 그때는 명사 앞에 나와야 돼, 뒤에 나와야 돼? 길 때는 뒤로 뺀다. 그래 또 명사 뒤에 위치해야지. 어쨌든 명사랑 붙어서 수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명사랑 떨어져 가지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뭘로 쓰인 경우가 있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이랬을 때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요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찾아가지고 그 명사하고 분사로 고치는 동사 사이에 느는 이가를 집어넣어서 말이 돼. 즉 능동이야. 그때는 뭘 쓰면 된다고? ing. 을르를 집어넣어서 말이 돼. 그때는 수동이야. 그때는 뭘 쓰면 돼? pp. 이렇게 다 풀면 돼. 그러니까 우리 수능 문제는 전부 다 능동수동만 물어보니까 저렇게만 보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관건은 이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누군지를 찾는 게 일단은 관건이야. 뭐가 관건이라고? 이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누군지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게. 자, 어디를 보냐면 452페이지 2번 문장을 봐봐. 452번 문장. 찬유문에서 써져 있는 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보자고. 오늘은 요거 공부만 해도 굉장히 큰 걸 공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452번 문장.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A barking dog seldom bites 라고 쓰여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barking이라고 하는 이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누구야? 바로 뒤에 붙어 있는 dogs야, dog. 그러면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둘 간의 관계를 따질 때는 항상 누구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냐면 명사. 수식받는 명사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야. 잘 봐. 개가 짖다야, 개를 짖다야. 개가 짖다. 얘를 먼저 해석하라고. 수식받는 명사를.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게 맞다? 현재 분사로 barking이라고 쓰는 게 맞다. 이해했지? 그래서 짖는 개는 거의 물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고. 두 번째, anyone이야.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봐봐. attending the seminar.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네. 왜? 얘가 동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형용사 덩어리만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attending이 꾸며주고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anyone인데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먼저 해석한다고. 누군가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야? 누군가를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야? 누군가가. 능동이니까 뭘 쓰면 된다? attending, ing를 쓰면 된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쉬운 걸 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이걸 틀리는 거야, 너가 지금. 이거 문제 내면 이상하게 틀려, 이 부분을. 왜? 정확히 보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먼저 해석한다. 누군가가 참석합니다, 세미나. 능동으로 말이 되니까 ing를 쓰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some aromas. 몇몇 향기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relaxing effect를 갖고 있대. 여기서 얘를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릴렉싱이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야? 이펙트, 효과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릴렉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한 동사인데 일단 우리가 영어에서는 감정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사는 전부 무슨 동사냐면 타동사야.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그래서 surprise가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bore, 따분하게 하다. relax, 긴장을 풀게 하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라고. 전부 다 타동사야. embarrass, 당혹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전부 타동사. interest, 재미있게 하다. excite, 흥분시키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타동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좀 위험한 방법이야.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방법이야. 고등학교 때는 이걸로 통해. 고등학교 때는 이걸로 통하는데 토익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통하진 않아. 왜냐면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야.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는 사람을 꾸며주는 경우에는 PP 형태를 쓰고 사람이 아닌 걸 꾸며주는 경우에는 ing를 쓴다. 이건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통한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작년부터 안 통하더라고. 작년 EBS 문법 문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안 통해. 원뜻을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왜냐면 이게 그 맞아? He is a boring teacher.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자, 요거 그대로 가자면 여기서 bor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지? teacher,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이지. 감정 관련 동사가 사람을 꾸며주면 뭘 쓴다고? PP 형태를 쓴다고. 아니라니까? 요거 맞는 문장이라니까. 왜냐면 그는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야? 얘지, 얘. 해석해봐. 무슨 뜻이라고? 따분하게 하다. 그는 따분하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따분하게 만듭니다. 아, 맞아. 선생님을 따분하게 만듭니다. 맞아. 선생님이 따분하게 한다는 거야. 따분하게 만드는 선생이라고. 능동이니까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이런 애외적인 것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뜻으로 가, 원뜻으로. 일반적으로 감정 관련 동사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PP를 쓰고 사물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당할 리가 없어서 ing를 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80% 이상은 맞아. 근데 애외적인 문장들이 꽤 많이 있다고. 꽤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흥분했대. 뭐 어떻게 써야 되겠어? A tiger is excited야, exciting이야. excited잖아. 호랑이가 흥분했으면 지가 흥분시킨 게 아니라 흥분당한 거잖아. 그럼 호랑이는 사람이 아닌데 뭘 써? PP 형태를 쓰잖아. 이런 경우에 애외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뜻으로 알아버리라고. 원뜻으로. 감정 관련 동사는 전부 다 뭐다? 타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고. 그럼 봐봐. 자, 얘가 영향력을 꾸며주고 있어요. 영향력. 영향력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야? 영향력을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야? 긴장 완화된 영향력이야? 긴장을 완화시키는 영향력이야? 긴장을 완화시키는 영향력이야.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뭘 써놓고 있어? ing 형태를 써놓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게 사람이 아니어서 ing를 씁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은
작년 EBS 책을 검토한 결과 약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원래 정통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타동사로 해석이 됐을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형태를 쓴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몇몇 향기들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뭐에? 몸에. 예를 들자면 라벤더와 같은 향기들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가보자. According to doctors, 의사에 따르자면 hair turning gray runs in the family 라고 쓰여있지. 자, hair를 꾸며주고 있네. 누가? turning gray가 hair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지? 그래야지 얘가 동사지. 그래 안 그래? hair가 지금 주어잖아. 동사가 누가 동사고 runs가 동사고 주어 동사 사이에 껴지는 건 전부 다 누구를 꾸며주는 것이고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구들이고 지금 이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hair라는 거야. 그럼 머리카락이 하얘지다가 맞아. 머리카락을 하얘지다가 맞아. 머리카락이 하얘지다야. 능동이니까 뭘 써놓고 있다? ing. 우리는 흰머리라 하는데 얘네들은 그레이 헤어라고 하잖아. 회색 머리. 예? 그래서 자 흰머리가 되는 자 하얗게 돼버리는 즉 회색으로 되어버리는 머리는 runs in the family 가족 속에 흐르고 있대. 이 말이면 무슨 뜻이야? 유전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머리 빠지는 것도 유전, 머리 색깔이 바뀌는 것도 유전 그 말이지. 자 456번 books 책들이야 꾸며주고 있지.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네. 그리고 누가 주어고 books가 주어고 아가 동사고. 자 둘의 관계 따져봐봐. 꾸며주고 있는 명사와 관계.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책을 행복과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가 맞을까? 책이 행복과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게 맞다? ing 형태, dealing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행복과 성공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are popular, 인기가 있습니다. these days,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심심하면 듣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어. 혹시 아냐?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 그 굉장히 그 번영신학이라 해가지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신도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옛날에 유타 재즈라고 하는 아마 그 경기장일 거야. NBA 농구팀 경기장이 새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2주를 했었을 때 그 경기장을 샀어. 그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거기가 꽉 차. 거기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몇십만 명이 와지? 12만 명인가 20몇만 명인가 이렇게 와 있을 거라 아마 그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야.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이번에 나와 수능특강에. 조엘 오스틴의 책이 나오더라고 또.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긍정의 힘이 그 내용이 지금 수능특강에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그 책도 마찬가지야. 성공과 행복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about a third of the students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지. a third는 얼마나 되지? 3분의 1. 대략 3분의 1이래. 근데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이래.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붙어서 학생을 꾸며주고 있어. 학생들이 graduating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of our university까지 끊어보자. 둘 관계만 따져봐봐. 학생들이 졸업하다가 맞아. 학생들을 졸업하다가 맞아. 학생들이 졸업하다. 꾸며주고 있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사로 고쳐져야 될 동사를 해석해봤더니 학생들이 졸업한 것이니까 능동이지? 그래서 뭘 쓰는 게 맞다? ing. 그래서 졸업하는 from the technology department. 디파트먼트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는 과야 과. 디파트먼트 과. 이 부서를 갖다 보통 디파트먼트라고 하지. 그래서 그 백화점 가면 하나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백화점 영어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나온 과를 영어로 하면은 political science 앞에 디파트먼트는 좀 붙여야 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이게 정치외교학과야. 이게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과야 과. 근데 여기서 have 그러면 얘가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가볼까? 주어는 누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야. a third가 주어는 주어야.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주어라고. 3분의 1이 주어인데 얘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한테 수를 일치시킨 거야. 누구한테? 스튜던츠.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을 꾸며주는 표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기술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래서 동사가 have야.
누구한테 수를 일치시켜서? 스튜던트의 수를 일치시켜서. 이해되고 있어 지금? 3분의 1은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건데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누구라고? 얘라고. 더 스튜던트라고. 그래서 얘는 뭡니까? 그 스튜던트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일 뿐이라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스튜던트의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복수 형태로 have가 나왔어. 걔네들은 taken jobs. 그러면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in the IT industry. IT 산업에서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들이 졸업하는 것이니까 능동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고 458번 봐봐. You are not allowed in here. 여기서는 봐라. 여기서도 분사가 나왔잖아. allow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나왔어. 이번에는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네가 허락하는 거야? 허락을 받는 거야? 네가 허락되어지지 않아. 수동이니까 뭘 써놓고 있고 PP 형태. 너가 허락되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네가 허락받을 수가 없어. Did you miss the notice? 너 잊어버렸냐? notice. 뭘 잊어버렸어? 메모장을? 알림장을? 그 다음에 얘를 꾸며주고 있어. saying이. 알림장이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림장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림장이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림장과 말하다 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알림장이 말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야. 그래서 뭘 쓰는 것이야? ing, saying. 이걸 쓰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459번. 공부하다가 질리고 막 그러면 책 좀 읽어, 책. 어? 영어 이번에 그 수능 특강을 막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책 안 읽은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더라. 상식이 많아야 돼, 상식이. 어? 별 이야기가 다 나와. 어? 뭐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보면. 그리고 또 한문을 잘 알아야 되고. 아까 뭐 유민이가 잠깐 물어보던데 인유가 뭔 뜻인지 모르지. 인유. 그런 것이 나와 막. 이번에 그 내용에. 우리나라 말인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상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보통 많이 있는 책은 일단 첫 번째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책이 있어요. 뭐가 있냐? 가르쳐줘. 노무현 합격수기. 노무현 사법고시 합격수기. 눈물 나. 이거 보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합격했었던 당시에 어떻게 공부했다라고 합격수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고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베스트셀러야. 이게 자체는. 그게 굉장한 사람이야. 그 공부하는 걸 써놓고 있는 거 보면. 이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독서대가 노무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노무현 대통령이 독서대를 갖다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 쓰는 독서대 있지. 그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고시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과박스로 참 만들어가지고 그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특허권 수십 개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합격수기 이런 것은 서점 가서 사서 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고승덕이라는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법대 3대 천재 중에 하나야. 근데 국회의원까지 해먹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변호사하고 있는 중인데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고승덕이 그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사위였었는데 또 둘이 또 이혼해가지고 이제 뭐 좀 안 좋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차석 합격, 외무고시 수석 합격이야. 이 사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2년 만에 다 합격한 사람이야. 천재지 이 새끼는. 근데 이 사람 합격수기 보면 기가 막혀. 소화하는 시간도 아깝대. 밥을. 그래서 밥을 갈아서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먹는데 점심밥, 저녁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도 얘가 아깝다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준 거냐면 밥을 갖다가 볶아. 기름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믹서기로 반쯤 갈아. 그래갖고 준 사람이야. 그거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왜? 소화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지. 똥꼬치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포항제철이 자기 것이 될 뻔했던 사람이야. 이 자체가. 이런 사람들 학교 수비는 100% 읽어줘야 돼. 그래야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공부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네, 그런 거 갖고 사봐. 자, 그 다음에 459번 Love is the big booming beat covering up the noise of hate 라고 써져 있네. 자, 그러면 사랑은 뭐래? big booming beat래. 근데 이것은 뭘 덮어버린대? covering up the noise of hate. 그러면은 미움의 소음을 덮어버리는 굉장히 크게 울리는 비트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것도 비트 가치가 울리는 것이니까 ing, 그 다음에 이 비트가 덮어버리는 것이니까 양쪽 다 뭘 쓰는 것이야? ing 이 형태를 써놓고 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The United Nations 뭐야? UN이 이 말이지.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적 조직인데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뒤에 등장했네.
자, 유엔을 꾸며주고 있으니 여기서 꾸며주는 건 사실 국제적 조직이지. 국제적 조직을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조직이 세계 평화를 홍보하다가 맞아. 조직을 세계 평화를 홍보하다가 맞아. 조직이 능동이니까 뭘 쓰는 게 맞다? ing. promoting. 그 조직은 홍보합니다. world peace. 세계 평화를. 그리고 civil right. 무슨 뜻이야? 발음은 좀 안 좋은데 굉장히 좋은 뜻이지. civil right가 무슨 뜻이야? 시민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nti-terrorism. 반테러리즘을 갖다가 홍보하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죠? 오케이. Life is a journey. 삶은 여행이래. not 아니래.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것은 요거지. tour. 관광인데 관광이 지가 안내하는 거야? 안내자가 있는 관광이야? 안내되어지는 관광이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guided라고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안내되어지는 관광이 아니라 그냥 여행인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only a life lived for others is a life worth high 라고 써있지. 이건 좀 특이하지. 삶이래 삶. 근데 lived for others야. 이거 시험에 내면 다 틀릴걸? 이게 lived가 맞아. 왜냐면 선생님이 이 앞에 가르쳐줬는데 live라고 하는 게 자동사야. 자동사 살다. 근데 자동사가 애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무슨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동족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자동사가 애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면 목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 동사랑 같은 어원 출신의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live a life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삶은 삶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이 지가 사는 거야? 사라진 삶이야? 사라진 삶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이건 자동사가 애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고 있는 무슨 구문이다? 동족 목적어 구문이다. 동족 목적어가 뭐라고? 같은 어원 출신의 목적어를 삼는다. 옛날에 설명해줬지. 드림이 꿈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동사인데 드림 어 해피 드림 가능하다고. 행복한 꿈을 꾸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왜냐면 지금 이 자동사 드림이 애외적으로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같은 어원 출신의 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어원 출신의 목적어라고 해서 같은 종족이다 해서 무슨 목적어? 동족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더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거기서 나온 표현이니까 조금 긴장하고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라진 삶은 is a life, 삶인데 worthwhile,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네. worthwhile은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둘 다 가능해. worthwhile은 붙여 써도 되고 떨어뜨려도 써도 되고. watched pot never boils. 자, watched가 꾸며주고 있는 게 뒤에 나와 있는 pot이야. 해석해봐. 감독을 받고 있는, 감시를 받는 내지는 주목받는 pot. 주전자는 결코 끓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항아리 가치가 주목하는 거야? 주목을 받는 거야? 주목을 받는 것이니까 필평틀을 써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464번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이 말이지. 그러면 regret 뭐지? 후회. 뭐에 대한 후회지? 낭비되어진 시간에 대한 후회야.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시간이 지가 낭비시킨 게 아니라 낭비되어진 것이니까 뭘 써놓고 있어? PP 형태. 낭비되어진 시간에 대한 후회는 more wasted time. 더욱더 낭비되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낭비되어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해봤자 오히려 시간만 더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둘 다 과거분사를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Things acquired with little effort.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얘가 주어고 여기서부터까지는 little effort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things하고 관계 따져봐봐. 어떤 것들인데 작은 노력으로 획득한 것들이야. 그러면 것들이 획득하다야, 이것들을 획득하다야. 이것들을 획득하다. 항상 명사를 먼저 해석한다고. 이것들이 획득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획득하다니까 수동이어서 PP 형태. 그리고 작은 노력으로 획득되어진 이라고 수동으로 해석되니까 당연히 또 PP 형태. 그래서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획득되어진 것들은 easily lost,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The secret fund scandal revealed in today's news까지가 주어네. 그지? 왜 주어라는 거 알 수 있어? 갑자기 조동사 튀어나왔으니까 이것이 주어겠지. 앞에까지가 주어 부분. 우리가 주어 부분을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주지? 주부라고 불러줘. 주부. 자, The secret fund scandal. 그 은밀한 펀드, 자금의 스캔들, 부정부패 행위야. 근데 그 부정부패 행위는 얘를 꾸며주고 있지. 그 부정이 지가 밝힌 거야, 밝혀진 거야? 밝혀진.
In today's news, 오늘 뉴스에 발표되어진 은밀한 기금의 부정행위가 아마도 just the tip, 일각인데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오케이. 네, 굿 뮤직, 훌륭한 음악이야. 그 다음에 음악을 또 꾸며주고 있어. Played in the office, 여기까지 이렇게 끄면 되겠지. 얘가 동사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해주면 그 다음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가지고 오라고 시킬 거야. 그러면 똑같이 문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왜 ing인지 왜 pp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나한테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돼. 왜냐면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니까? 분사구문 나와야 되니까. 알겠지? 네. 분사구문까지 끝나고 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표 문제는 싹 몰아서 같이 풀 거야. 같이 풀 거니까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여기서 꾸며주는 것은 굿 뮤직을 꾸며주고 있어. 좋은 음악이야. 음악이 지가 연주한 거야? 연주되어진 거야? 연주되어진. 그래서 pp 형태. 사무실에서 연주되어진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 주어니까 단수동사 inspires, 영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영감을 불어넣어줬고 등위조사 end니까 공통의 조를 취해 똑같은 형태 changes,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또 whole atmosphere, 전체 분위기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네. 오케이. rumors, 소문들이야. published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밝혀진 소문들이지. 원래 publish는 무슨 뜻인데? 출판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와진, 발표되어진이니까 pp 형태. on the internet, 여기까지를 갈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꾸며준다. 얘가 주어. 인터넷에 발표되어진 그러한 소문은 now, 이제 재빠르게 되었는데 사실이 되었습니다. regardless of는 무슨 뜻이고 뭐뭐과는 상관없이 되어 reliability, 그들의 신빙성과는 상관없이 reliability는 신뢰도, 신빙성, 신뢰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그것들의 신빙성과는 상관없이 사실들이 되어버립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 네. 여기서 뭐가 published가 왜 published인지만 알면 된다고 해. 현재는. 자, 그 다음에 truth is like the moon. 진실이라고 하는 건 같습니다. 뭐와 같냐면 달과 같습니다. 근데 이 달은 달을 꾸며주고 있어. 히든이 무슨 뜻이야? 감춰진 이라는 뜻이야. hide가 무슨 뜻인데? 히든의 동사와 원형이 누구지? hide. 무슨 뜻이야? 감추다. 달이 감추다야, 달을 감추다야, 달을 감추다. 감춘 달, 감춰진 달이라는 뜻이라고 해. 그래서 pp 형태 수동이니까 감춰진. by thick cloud, 두꺼운 구름인데 on a dark night, 어두운 밤 하늘에 두꺼운 구름에 의해서 감춰진 달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DNA는 is the genetic material. DNA는 입니다. 유전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유전적인 물질이 지가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pp 형태. inside, 안에서 every cell, 모든 세포인데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물질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같이 봐준 부분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방금까지 봤던 이 말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였냐면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누가? 분사가. 뭐 현재 분사를 쓰냐 과거 분사를 쓰냐 문제였는데 분사가 명사랑 다 어떻게 돼 있었어? 붙어 있었다고. 그래 안 그래? 그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은 너희들이 해갖고 와야 된다고 해. 즉 서술조형법의 형용사로 쓰인 경우들 221번 문장 봐봐. 221번 문장부터 시작해서 240번 문장까지는 분사가 서술조형법으로 쓰인 경우야. 그럼 이게 서술조형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랑 붙어있겠어? 떨어져 있겠어?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으니까 수식을 받는 명사가 누군지를 표시를 하고 그 명사와 분사하고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현재 분사가 맞고 과거 분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오시라고. 알겠어? 뭔 말인지? 네. 그리고 한번 전부 다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